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확진자 수는 좀 안정세를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어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적 확진자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 뭐 2만 명을 예. 이제 넘어서서 꽤 많은 숫자가 단기간에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코로나19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나라에 비하면 2만 명은 뭐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걱정은요, 교수님. 네. 광화문 집회 같은데 그 노령 환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노령 환자가 많다는 뜻은 곧 중환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대구 신천지발 감염은 환자의 숫자가 많긴 했지만 예. 비교적 젊은 층이 많아서 우리가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하,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해야 되는 환자의 숫자가 예. 상대로 적었던 반면에 최근에 이제 중환자가 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 깜깜이 환자가 항상 가장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30%를 지금 육박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네, 네. 근데 2차 항체 검사라는 건 이 깜깜이 환자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2차 항체 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진자 말고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의 한 10배쯤이 보통 감염자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일으키는 일종의 감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된 사람 이외에도 항체 양성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편으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면 소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양측면이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확진자 추세는 약간 주춤하는 거 다행인데요. 네. 문제는 아직도 광화문이나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분들 중에 검사를 안 받거나 또는 어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죠,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이제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굉장히 높은 게 위험 요인이고 사랑제일교회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 중에 한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것, 광화문 집회 관련자도 한 3분의 2 정도가 아직 그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이제 거기서 감염된 분들이 이미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게 워낙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개연성도 높아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집단 환경과 맞물려서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위험을 이제 방역 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2주가 지나서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당국에 신고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극히 일부지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중증이면 모르겠는데 경증이고 하면 아닐 거야 하면서 버티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그 증상 발현 한 일주일쯤 지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에 치료를 받으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 결과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 위험한 행동인 거죠. 교수님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삼성 불법 승계 의혹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 파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입장이 상당히 완강한데요. 어떤 의사가 부족하다는 어떤 그 대전제에 있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대도시와 지방 도시, 시골을 비교해 보면 시골로 갈수록 의사 수가 부족하고 도시와 시골의 의사 수의 격차가 2배 넘게 예. 나타나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이제 중소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연봉 3억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대단한 문제 아닌가요? 지방으로서는 연봉 3억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 구조적인 모순은. 네,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대도시에 너무 의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예. 그 의사들을 시골에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지.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를 더 늘리면 그 의사들이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 도시 이 와서 얘기죠. 도시에서 그 과밀화가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학 교수 월급에 의과대학 교수 월급에 지방 중소병원에 있는 의사가 한 2배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현재도.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 평균 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 7배 이상을 받고 예.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지금 의사. 현재도 말씀이시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보다 처우를 더 개선해 준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개선을 해줘야 되는 예. 건지 또 그렇게 개선한다고 실제로 올 사람이 있을 건지 두 가지 다 좀 회의적으로 정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사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OECD 평균이나 객관적 수치로 보면 의사 수가 우리가 선진국보다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대의에는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것이고요. 특히 지방 사는 분들도 그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전공의들이 어떤 약간의 타협도 거부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타파해야 되나요? 예. 한 가지는 정부에 대한 불신 예.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서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무시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물러서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의사들의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새로운 정책이 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의사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 섭섭함이랄까 이런 건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도 네. 근데 전공의들이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네. 시국에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서까지 빠지면서 저게 극렬히 저항할 사안인가 이런 어떤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시간은 다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의사들도 파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사들이 파업할 때 윤리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환자에게 해를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그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파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윤리 규약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제 주장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장에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의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책 전문가인 저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 지방 병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포를 개선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미 지방 병원의 처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우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육박해 있다 이거죠. 또는 국민적 정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의사들의 세 번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거나 지방 병원을 지원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안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략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는 게 맞지. 예. 지금처럼 전면 철회 또는 원점에서의 검토라는 방식으로 정부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글쎄요. 파업을 철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이 100% 논리적으로 옳아도 어떤 저런 식의 극단적인 투쟁은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무리하거나 혹은 의사윤리를 어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네,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